나는 이 기록을 남기기 전 귀에 무언가 들러붙어 있는 기분을 멈출 수 없었다. 바람 소리도 기계 소리도 아닌 어떤 잔향 같은 것. 마치 누군가 내 귀 속에서 말을 속삭이는 듯한 느낌. 그것은 처음에는 단순한 환청으로 여겨졌고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그것이 무언가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IOP 산하의 분리 관찰소 29에서 파견된 감각 데이터 분석자였다. 내 임무는 피험자들의 감각 인지 실험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에서 오류나 이상 패턴을 검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 코드명 에코 프로토콜은 이전과는 달랐다. 실험의 목적은 단순했다. 감각 중 하나를 제거하면 인간은 뇌의 나머지 영역을 활용해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 무작위로 하나를 제거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뇌의 보상 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피험자들이 단순히 감각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감각되지 않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키빈 레이였다. 그는 시각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실험에 참가했다. 우리는 그가 더듬거리며 공간을 인식하고 물체를 정확히 집어내는 걸 관찰했다. 처음에는 잔존 감각의 연동 효과로 판단했다. 하지만 키빈은 점점 더 이상한 방식으로 공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 방에는 4명 있어요. 3명은 당신들이고 하나는 이상한 진동을 낸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러나 그날 밤 보안 시스템은 출입 기록이 없는 인원을 하나 감지했다. 열화상 센서에는 희미한 형태의 온열 신호가 있었고 그것은 오전 3시 16분까지 관측실 주변을 배회하다 사라졌다. 그 다음 피험자는 시청각을 모두 차단당한 여성이었다. 이름은 코럴린. 그녀는 48시간 동안 무광 환경에 노출되었고 우리는 그녀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실험 3일차부터는 반복적으로 어떤 구조체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나무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잎은 없고 빛을 흡수해요. 나를 보지는 않는데 내가 그쪽을 보면 고개를 돌려요. 무음 상태에서 그녀는 어떻게 그걸 본 것일까? 그리고 그 구조체는 무엇인가? 나는 내 업무를 벗어나 조사를 시작했다. 에코 프로토콜의 기획 문서를 열람하려 했지만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내 이름은 액세스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시스템은 내가 임시 분석자로서 임명된 적 없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주변에서 잔향을 더 자주 느꼈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동료인 닥터 제임슨 커를 찾아갔다. 그는 이전 G-이펙트 실험의 주책임자였고 지금은 2차 연구의 관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자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 실험은 실패로 결론났어. 그런데 실패의 정의는 뭘까? 나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내게 구형 터미널 하나를 건네며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로그 파일이 있다고 말했다. 오전 4시 44분. 그때 로그를 확인해. 다른 시간엔 안 열려. 그날 밤 나는 터미널을 켜고 대기했다. 4시 44분이 되자 자동으로 실행된 영상이 하나 있었다. 검은 배경에 잔상이 남는 얼굴들,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 당신은 감각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 순간 내 귀에 들리던 잔향이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바뀌었다.
그것은 내 목소리였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아니었다. 내가 감지하고 있는 건 실험의 부산물이 아니야. 그건 남겨진 실험 이전의 흔적이야. 나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격리실 2호 구역이었다. 그곳엔 내 이름이 적힌 의무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코드명 피험체 9점 감각 제거 대상 자아 첨가. 나는 내 기억을 더듬으며 외쳤다. 나는 분석자다. 나는 실험자가 아니야. 그러자 스피커에서 다시 음성이 흘러나왔다. 에코 프로토콜 루프 31점 피험체 009 상태 자아 동일성 붕괴 82% 반복 조건 충족. 다음 회차로 전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지했다. 무음, 무진동, 무자각. 나는 내 목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했다. 단지 누군가의 찬양 속에 내가 있는 느낌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몇 주 후 분리 관찰소 29의 시스템 관리자였던 세라 빌렛은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다. 격리 구역 2호의 장비 전원이 주기적으로 꺼졌다 켜졌고 매번 누군가가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출입카드 기록은 비어 있었고 보안 카메라는 비정상적인 노이즈와 반복된 영상만을 출력했다. 특히 문제였던 건 특정 시간대마다 반복 재생되던 로그였다. 피험체 009 상태 보고, 감각 수용 해상도 초과, 자아 동일성 초기화 중. 이 보고는 매일 오전 4시 44분에 자동 출력되었고 송신처는 존재하지 않는 내부 단말기에서 나왔다. 세라는 이 사실을 제임슨 콜에게 보고했고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009는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그날 이후 세라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 229 관찰소의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주부터 정기적으로 비워지기 시작했다. 백업 서버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해당 구역은 보안 등급이 격상되며 완전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따금 비어있는 터미널에 자동으로 출력되는 문장이 있었다. 청각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른 주파수에서 재생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관찰소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동시에 귀를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단지 그들의 눈은 무언가를 들은 자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감각의 일부를 공유한 것이다. 귀에 남은 그 잔향이 단순한 피로의 산물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내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에코 프로토콜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